안녕하세요. 3월 인터넷 시스템을 수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소속의 최숙입니다. 지금부터 3월 인터넷 시스템 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주차 내용부터 6주차 내용까지 총 5개의 토픽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각 토픽에는 왜 배웠는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며 왜 해당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꼽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2주차 내용인 Introduction to IoT 내용입니다. IoT는 융합 시스템 공학의 한 종류로 소프트웨어의 융합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소프트웨어가 ICT 외에도 어느 분야와 융합하여 실제 어떤 사례에 접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융합 시스템을 공부해 두어야 제가 배운 이론적인 지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제 상황에 접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IoT의 현 주소와 IoT 시스템 엔지니어가 함양해야 할 능력에 대해 배우는 것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IoT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구현해보기 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해당 토픽에서 중요하다 생각된 부분은 바로 IoT가 처한 상황, IoT의 현 주소였습니다. IoT를 대표하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장표의 사진은 제가 기사 헤드라인을 갈무리한 곳인데요. 치매 환자 실종 방지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해당 기술은 그 가치를 10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IoT에서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존재한다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은데요. 이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기에 생긴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통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가진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IoT 기술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과 방식을 알 수 있는 점,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잡고 학습해야 할지 나침반이 된다 생각하여 해당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3주차 내용인 문제 정의 및 분석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IoT 예제에 대한 솔루션 제안 관련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IoT는 여러 분야가 융합된 융합 시스템입니다. 여러 분야를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ICT 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힘을 가진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선 현재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3주차 주제에서 중요하다고 꼽은 내용은 바로 여러 분야의 융합적 노력이 있어도 제안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솔루션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나서야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킨 후 솔루션의 융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가 앞의 내용을 3주차 토픽에서 중요하다고 꼽은 이유는 해당 부분이 융합공학의 특성상 모든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기술을 이용해 기능을 구현하는 것 외에도 솔루션의 기획에 바탕이 되는 문제 정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4주차 내용인 Introduction to Embedded Computing Device Technology for IoT 부분입니다. IoT 디바이스를 구현할 때 단순히 기능만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당 상황을 고려한 디바이스의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때 이슈를 공학적으로 접근해 문제 해결 방법인 디바이스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여러 방법론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차 토픽을 학습했습니다. 4주차의 토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해당 테이블은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코로나19 유효 접촉자 탐지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끔 현존 무선 신호 탐지 기술을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분류한 표인데요. 해당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IoT 기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짧은 범위의 무선통신 체계와 신호를 탐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대안으로 제시된 스마트폰의 한계와 스마트폰의 적외선 센서를 꼽는 대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5주차 내용에서 다뤘던 Introduction to Telecommunication for IoT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연결의 구현을 정보통신 기술로 구현하자가 아닌 디바이스 관점의 인터넷 연결이 되었을 때 첫째,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 연결로 인해 어떤 요구 조건을 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둘째,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해당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5주차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꼽은 내용은 바로 4가지 키팩터인 퍼포먼스, 전력 소모량, 이동성, 연결성으로 현존하는 통신 기술들 중 예제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판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 내용을 5주차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꼽은 이유는 바로 4가지 키팩터인 퍼포먼스, 전력 소모량, 이동성, 연결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해 최적의 인터넷 통신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후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에도 오버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요하다고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토픽은 6주차의 Introduction to Internet, 컴퓨터, 그리고 Technology for IoT 부분입니다. 해당 주차의 내용을 배운 이유는 첫째, IoT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추후 새로운 IoT 시스템이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이것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던 시스템인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IoT 시스템을 평가하고 새 시스템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6주차 내용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꼽은 내용은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 커먼 에리어를 과연 어떻게 기능적인 균형을 맞춰 잘 배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커먼 에리어를 서버에게 다 줄 경우 장표에 적힌 내용과 같이 서버의 기능이 극대화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서버 안에서만 통용되거나 터치 불가능한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서버가 셧다운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제약이 생겨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커먼 에리어를 클라이언트에 다 주게 된다면 기능의 리소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쏠리게 됨으로써 전력 소모량이 증가한다거나 쏠리는 리소스를 처리해야 할 스펙을 생각해야 되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합니다. 덧붙여 이런 상황 속에서 IoT는 여러 분야가 융합한 것이기에 IoT 솔루션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현의 이익 분배와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따라서 커먼 에리어의 기능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들 사이를 잘 조절해야 완벽한 IoT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요한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물인터넷 시스템 중간 발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